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했던 식단과 운동 루틴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3년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체기 극복의 핵심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록하느냐? 1번 칼로리 섭취량, 즉 식단이고요. 쉽게 말해서 2번 운동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루틴이죠. 식단과 운동 루틴 뻔한 말인가요? 너무?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번 칼로리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을 찌울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내가 쓰는 에너지 양보다 더 많이 얻으면 살은 무조건 찐다, 이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겠지만 단순히 저 말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숨만 쉬면서 살진 않죠. 각자 일상생활을 하고 이에 따라 기초 대사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많은 벌크업 영상들을 보시면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 즉 총 대사량보다 300에서 500칼로리 이상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제가 말한 핵심은 기록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의 1년간 60kg 초반에서 정체를 했을 때 사용했던 어플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제가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선 이렇게 등록을 누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체중 증가, 저는 5kg, 70kg까지 아니다, 7kg, 72kg, 저는 7kg로 설정했고요. 제 성별은 남성. 당신의 활동 수준은 앉아있기를 하긴 하는데 운동을 매일 가긴 하니까 저는 낮은 활동적 할게요. 현재 체중은 얼마인가요? 제가 66kg입니다. 지금. 당신의 키 175. 되게 간단하죠? 생년월일. 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하. 빨리하려 하다가 돌아갔네.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뭐야, 3100칼로리나 먹어야 되네. 7kg로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31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 먹은 간식을 입력해 볼게요. 닭가슴살. 그럼 이렇게 쫙 뜨고 브랜드별로 또 다 뜹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해요. 저는 그냥 이거 제가 삶아 먹은 거니까 만약에 200g을 먹었다면 200g 치면 2배씩 다 늘어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위에 체크 표시 누르면 입력이 돼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비율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을 진행하시고 변화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화이팅! 이 어플에는 자신의 스펙과 목표 체중, 활동량 등을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먹어야 하는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도 다르고 음식 섭취를 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각각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먹은 볶음밥이 포장지에 400칼로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몸에서 완전히 400칼로리로 전환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체로 마른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공식에 의한 계산법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식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어플을 이용해서 식단을 기록하되 내가 섭취해준 양에 따른 자신의 몸 변화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도 남들한테 나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라고 수없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정체기가 왔을 때도 이상하다, 나 먹는 양을 늘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찌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살이 안 찌고 정체기가 온 주된 원인은 두 가지. 1번, 충분하게 먹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많이 먹었지만 내가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살이 안 찐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우선 첫 번째, 자신이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신다는 분들은 막상 기록을 해보면 본인이 많이 먹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물론 많이 먹는 날도 하루 이틀 있겠지만 이게 평균을 내보면 살을 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많이 먹었는데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자면 소화 능력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추가로 섭취해줘서 흡수가 좀 원활히 일어날 수 있게끔, 물론 제 뇌피셜이었지만 근데 효과를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봐서 잘 안 됐으면 유산균도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유산균까지는 먹진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자신의 그 대사량이 높아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가 칼로리를 진짜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배가 진짜 빨리 고파진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난 앉아서 일해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법대로 따라 해도 안 찌는 거야.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이제 기록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이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자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그거를 다른 운동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이 어플을 알게 돼서 이 어플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록한 어플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1편 칼로리 섭취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기록했던 그 어플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살을 찌워보려고 시작했고요. 이날이 첫 시작 날이에요. 당시에 저는 2800칼로리를 하루에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첫날은 그래도 그럭저럭 나름 잘 먹었어요. 2700칼로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소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은 거의 제 몸무게 정도로 먹었네요. 몸무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긴 했는데 이런 건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경우는 제가 64kg 정도 아마 나갔을 텐데 그거 2배보다는 적게 먹었네요. 그래도 1.5배에서 2배 사이 먹으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첫날 이렇게 먹고 둘째 날은 추가했어요. 2970. 그 다음에 셋째 날 같은 경우 2100칼로리를 먹었죠. 보이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너무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하고 1년 정도 정체하다가 한두 달 만에 67kg까지 확 늘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날도 200칼로리 부족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칼로리가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살을 찌우는 데 있어서 아마 저는 계속 했으면은 제 목표 체중 70kg를 찍긴 찍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거 말고 유튜브 초반에는 그 화장 영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자꾸 얼굴이 너무 불어나서 살이 찌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뒀는데, 보시죠? 거의 넘는 날이 없어요. 다 300-400칼로리씩 부족하죠.
개면 넘어가질라나? 800칼로리 부족하다고? 이건 너무한데. 네, 이날 잘 먹었네요. 보시면 단백질 176 엄청 많이 먹었네. 지방도 엄청 많이 먹고 탄수화물이 많이 적네 이날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조절해 나가시면 되세요. 내가 너무 잘 안 찐다, 이대로 많이 먹는데 이거대로 먹는데도 잘 안 찐다 하시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되도록 탄수화물 위주로 늘려라.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무게의 2배 정도 먹어주시면서 탄수화물을 늘리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